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이 학교에 들어와서 2021년 지금까지 재학 중인 19살 구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해 우리들의 이야기 행사에 들어가는 학생 간증인 나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간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걸릴 것이니 말이죠. 그렇게 고민해본 결과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2학년이면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질풍노도의 그 시기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 시기가 있었죠.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학교를 빠지고 중산공원에 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그때 이 학교에 있지 않았고 이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중산공원 어딘가에서 서성이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아침에 무언가 잘못을 했었고 엄마한테 혼이 났었을 것이고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억울해하며 짜증이 났고 그렇게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중산공원을 가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는 버스를 반대로 탔고 그렇게 저는 우연히 그리고 운명적으로 중산공원에 내려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화가 난 채로 중산공원 언저리를 하염없이 걷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걸으면서 계속해서 핸드폰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자답게 전화기가 꺼진 멋지고 대담한 암묵적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전화를 하실 텐데 엄마가 학교 안 온 걸 알면 전화하실 텐데 생각하며 핸드폰만 껐다 켰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9시 반쯤이 지나도 부재중으로 와 있는 전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뭐지? 하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해결 방법을 모른 채 점점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와서 학교로 돌아갈 용기를 갖기도 힘든 어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지쌤은 당연히 제가 아파서 엄마와 함께 병원에 들러서 학교에 오나 하고 생각하시며 9시 반이 넘어서 저희 엄마한테 가볍게 확인 전화만 드렸던 것이고 엄마는 그제야 제가 학교에 안 간 걸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좀 혼나고 등교했다는 이야기를 연지쌤께 전해주셨고 연지쌤이 전화를 거셨을 때 마침 핸드폰을 딱 켰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엉겁결에 전화를 받았고 여보세요? 하는 선생님에게 뭐요? 라고 남자답게 대답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어디냐고 물으셨고 괜찮으니까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버티고 반항하려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언제나 그랬듯 순종을 잘하는 제가 되어 어느새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늦은 등교를 했는데 아무도 제가 왜 늦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선생님들만 웃는 얼굴로 언제나 그랬듯 왔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저에게 잠깐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셔서 이제야 혼나는구나 했더니 그냥 제 손을 잡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 초코를 사주셨고 한동안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께 저를 왜 안 혼내시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혼나야만 하는 순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후에 출근하신 엄마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모든 것이 귀찮던 그 시절의 저를 선생님들과 이 학교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절대 저를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순간,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돌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돌아가기로 선택했던 순간, 두려움과 어두움은 사라지고 가볍고 밝아지는 행복이 찾아오는 순간, 그 선택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바로잡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둡고 힘들고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가볍고 행복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학교와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를 이 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배울 점이 많고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가장 어리석고 어두웠던 시절에 이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는, 2021년의 저는 그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의 시간이 짧지만 굵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저에게 남은 것은 감사라는 마음, 행복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사, 앙송, 환경 과목 시험에서 100점도 받아보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니 아주 뿌듯했습니다.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은 남들처럼 짜증나고 화가 많은 시절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행복하게 지나갔던 그때, 그 시절이 사실은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긴장하시고 기도하셨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20살을 앞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여전히 어리고 철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감사와 행복이라는 마음이 저를 언제나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든지 또 무엇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어둡거나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던 것처럼 돌아갈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